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속통합기획인데요. 바로 오늘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8일자 바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21곳을 선정했습니다. 보게 되면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은 아래와 같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쭉 선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선정이 안 된 구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본격적인 재개발의 시대가 오겠다. 그동안에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민간 재개발 지역들만 움직였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는 있었던 재개발 지역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들을 안 해왔었잖아요. 서울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여론에 의하여 공공재개발이 출범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했었던 거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재개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신통기획 공모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들이 돋보였었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의 시대가 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곳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에 신통기획 떨어진 데들은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정말 많잖아요. 신속통합기획도 있지만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우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에 해당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5.6대책의 공공재개발, 2.4대책의 공공재개발이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5.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이 2020년도 9월 21일이다.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긴 하지만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5.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조합 정관에 의하여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공공재개발을 일단 지금은 매수를 했지만 나중에 팔 생각이 없고 끝까지 들고 갈 사람만 해당 5.6대책 공공재개발에 매수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2.4대책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2021년도 9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은 무조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예 2.4대책 공공재개발은 여러분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가 결론이고요. 이번에 민간 재개발에서 신통기획으로 가는 애들은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입주권 관련해서는 도정법상으로 가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신통기획에만 적용되는 차이점들이 있으니 바로 투기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들을 당장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후보지로 지정된 21곳 같은 경우는 바로 선정 다음 날인 12월 28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래가 어떻게 제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소유자만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매수하려는 사람이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이어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매도를 하려는 사람조차도 이게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 하니까요.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매도자가 실거주 중이어야지만 매도가 가능하겠죠. 거래가 일단 제한이 된다. 근데 이 거래 제한을 뚫고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었던 5.6대책 공공재개발에 적용되는 주택은 조합정관 설립 이후에 시세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양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해당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은 없다. 사실상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멀쩡한 민간재개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묶여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일전에 공공재개발 완벽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정법상의 민간재개발 입주권 여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이 2010년 7월 15일 전으로는 구조례가 적용되면서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허가 받은 물건들이 입주권이 나온다.
그런데 그 이후라고 하면 신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 우리가 등기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5.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21일,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서도 신축 빌라 입주권에 대한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일전에 변호사님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 신통기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정지 투자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신통기획 신청 지역들을 보면 정말 많았었죠. 은평구, 성북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신청 후보지만 11개 구역이나 되었습니다. 이 11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찍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만한 곳들을 어떤 식으로 추려야 되는지에 대한 팁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렸었던 사이트가 있었죠. 바로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19년차 이내로 소트하게 되면 그 19년차 이내는 다 신축의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창신숭인 뉴타운, 제가 일전에도 괜찮다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어땠나요? 노후도가 정말 높다. 그래서 19년차 이내로 소트하게 되면 신축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곳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출발은 서울 전체 25개 구에서 25개 내외를 지정한다 했었으니까 많으면 동일구에서 2개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로 평등하게 배분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예 미지정된 구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도를 충족했다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정 요건을 더 충실하게 충족한 곳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더 높고요. 그 외로도 사업성이라든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가감점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데들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도를 확실히 맞춰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축 빌라가 더 이상 들어서지 않을 지역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창신숭인 뉴타운이 지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들도 있었고 노후도도 너무 완벽하게 충족했고 그런 제반 조건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설령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깨지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신축 빌라가 지금도 들어서고 있어, 또 난립하고 있어. 이번에 후보지 떨어진 데들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도 9월 23일이었었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였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안도하는 업자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건들조차도 이조건이 나오는 물건이 돼버리면 노후도가 또 깨지고 사업성이 또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축 빌라들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발표에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새롭게 구역 지정될 곳들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모두 다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지정은 권리 산정 기준이 각각 고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구역 지정되는 모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2022년 1월 28일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지어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재개발을 의도하고서 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들은 싹 다 현금 청산 당한다는 부분들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통기획 발표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들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